자, 요게 사실상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분류돼서 뭐 심화서에도 간간히 나오던 그런 소재였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느낌? 어디 이제 숨겨져 있는 문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체처치에 다 실려있고 심지어 센에도 실려있어요. 뭔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랑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거요. 왜 두꺼워요? 누가 해놨어? 누구야? 이거랑 비교해서 하시면 좋은데 문제를 풀기 전에 얘는 합의 최대 최소를 보통 많이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합의 최대 최소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은 이제 x축 위의 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a가 뭐 1,4고 뭐 b가 5,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를 한번 거쳐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간다. 얘가 p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여기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일직선 연결하면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합의 최대 혹은 최소를 물어볼 때는 애시당초에 얘가 뭐냐면 같은 쪽에 몰려 있어요. 이건 문제를 응용하면 특정한 직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이제 점 A 잡고 여기서 점 B 잡아가지고 여기서 여기 찍고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직선에 대해 테스팅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 위에 점이 있단 말이야 보통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직선은 어떤 영역을 두 가지로 쪼개잖아. 그럼 두 개의 점이 같은 섹터에 모여있는 상태로 출제를 해요. 왜냐면 반대쪽 섹터로 보내야 문제가 풀리거든. 아니 반대쪽 섹터로 보내야 문제가 풀리잖아. 그러니까 같은 쪽에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야. 반대쪽이 잘 안 있어. 왜냐면 대놓고 풀으라고 주는 거잖아. 너무 쉬워지잖아, 난이도가. 그런데 얘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같은 쪽에 있으면 문제 풀기가 쉬워서 반대쪽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기억하기 편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차의 최대 혹은 최소는 반드시 반대쪽에 출제가 되는데 이게 보시면 X축 이쪽에 있죠. 얘는 반대쪽에 있죠. 맞아, 맞아. 그럼 얘 데려가야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 그렇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방식을 알고 있으면 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기억이 잘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겠고. 예, 합의 최대 최소 문제는 앞에서 뭐 여러 번 나와가지고 풀었을 거니까 차의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루는 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 A 1,4가 있고 원래 이제 B가 5,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반대 방향에 있는 이유가 문제를 풀려면 이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거 보내는 건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냥 그림으로 아무 그림이나 그려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였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길이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보내도 문제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B'를 가지고 길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풀이가 나중에 가면 기억이 안 날 거거든. 그래서 내가 풀이를 기억나게 해줄게. 알았지? 풀이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이 삼각형을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삼각형을 생각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 기억나요?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은 뭐냐면 이미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AP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사실 작아야 되죠. 삼각형 근데 이건 삼각형 만드는 게 아니니까 작거나 같아도 돼요. 그럼 얘가 B'P와 AB'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사실 얘만 가지고도 문제 풀리거든. 여기서는 이제 물어본 게 얘가 아니라서. 근데 얘를 물어볼 때도 있어서 하나 더 해볼게. B'P 얘도 AP 더하기 A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실제로 하나 더 나오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세 개 다 써도 상관없어. 알겠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AP 마이너스 B 프라임 P 이게 AB 프라임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고 여기서 AP 마이너스 B 프라임 P 이게 마이너스 AB 프라임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와. 이 두 개를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AP 마이너스 B 프라임 P 즉 두 변의 길이의 차가 항상 AB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차로 나옵니다. 차로 나오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해서 풀자고 마음 먹으면 졸라 쉽죠. 왜냐면 얘가 지금 최대값이 AB 프라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 선분의 길이라는 얘기죠. 저 선분의 길이라는 얘기인데 차가 저 선분의 길이가 된다는 말은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어서 여기 도착한 즉 점 P가 여기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의 길이에서 여기의 길이를 빼면 여기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가 되는 조건은 그냥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다 이렇게 외워서 보통 많이 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진짜 1도 안 날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뭘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면 나는 이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에 등만 붙이면 이거 만들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겠죠?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도 좋잖아. 이렇게 적으면 왠지 모르겠지만 일직선 위에 있을 때가 최대예요.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훨씬 좋잖아. 그렇지?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고맙다. 진경아 최대값 얼마니? 슬퍼해도 되겠니? 2루트 5 그지? P의 좌표 얼마니? 야, 이 새끼야. 봐봐. 야,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Y좌표가 2 감소할 때 X좌표가 4 증가했죠. 그럼 여기 0인 거 이미 알잖아. 또 2가 감소해야 되니까 또 4가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5에서 4가 증가하면 9가 되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직선의 방식 구하지도 않고 X좌표는 구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머리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직선을 쓴 놈들이 존나 많을 텐데 직선을 안 쓰고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점점 늘거든. 이게 점점 늘어서 물론 이제 숫자가 너무 거지 같고 이러면 저도 식을 쓸 때도 있긴 한데 좀 간단하잖아요. 자연수 컴마 자연수 순서상이어서. 그래서 m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20 더하기 81이니까 101 되겠습니다. 난 수학생이니까 이제 101이라는 이런 답을 자주 쓰게 되는데 쓸 때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이상해요. 학생이 손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이상한가 봐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42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림 사이즈 크네. P1, P2, P3, P4 얘네가 다 어차피 중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림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 2,0이다. 여기 2,2다. 여기 0,2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 야, 니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지?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에서 보지 않았냐? 이게 뭐냐? 바스칼의 증명이냐?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방식 중에 하나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내가 항상 도형 문제를 풀 때는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 새끼가 뭘 지웠지? 를 생각하라고 했죠. 물론 이 새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제자분께서 뭘 지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뭘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던 그림은 이거 아니었어요? 여기도 선분이 있었을 거고 여기도 선분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게 이제 바스칼의 증명인지 뭐의 증명인지 정확히 잘 안 나는데 저도 머리가 나빠요.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네. 원래 원 그림은 이렇게 생겼었을 거야.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 같죠? 맞는 거 같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근데 이걸 굳이 안 메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딱히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점이다, 중점이다. 여러분들 여기 여각이죠. 여기도 여각이라고 해도 되나? 직각이란 말은 없잖아. 중점밖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밖에 없지 않냐? 여긴 여각이긴 한데 여기도 여각이긴 하죠. 아니 이것도 직각임을 간주해야 여각이 되는 거잖아. 그림이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중점 뭘 보이고 싶냐면 얘랑 합동을 보이고 싶거든요. 자, 합동의 근거를 찾는 중이에요. 여기는 길이가 같으니까 근거 중에 하나 되겠죠. 또 뭐가 될까? 뭐가 안 될까? 이 네 개의 삼각형의 합동은 맞잖아, 그지? 합동이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안 합동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합동 맞잖아. 합동의 근거 좀 찾아보게요. 문제 푸는데 되게 중요한 단서거든요. 사실 제가 풀 때 그냥 합동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서 합동으로 그냥 풀었는데 합동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보니까 잘 안 찾아지네. 누구 뭐 생각난 사람? 그니까 뭐 직각이라도 있어야 뭐 어떻게 해볼 텐데. 좀 이따 잡고 일단 합동을 간주하고 해볼게요. 알겠죠? 예.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가 필요해요. 합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합동의 근거 좀 이따 다시 찾아볼게요. 지금 얻은 생각 안 나니까. 예. 그럼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뭘 할 수 있냐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도 같거든? 내 말 무슨 말 이해되니?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이게 다 합동이면 다 직각삼각형이 되기도 하거든. 심지어 다 직각삼각형이 되기도 하니까 여기가 1대2라는 걸 알게 돼. 그지? 잠깐만요. 예, 어머님 하고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업 중이긴 한데 잠깐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네. 네네. 네. 그래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아이 의사를 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이한테.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합류하는 걸로 하시죠. 예. 예. 아니에요. 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러분들. 미적이 저희가 수업이 두 개인데 하나는 처음부터 하는 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미적을 했던 친구들은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미분 하려고 싶어 하면 앞에 있는 게 기억이 날 거라서 미분 하려고 생각을 조금 더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미분을 더 요즘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여튼 합동이라고 치고 진행해보면 이렇게 1대2의 B가 나오잖아요.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합동만 만족하면 여기 다 직각 뜨고 다 여각 뜨고 그렇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1대1의 루트 5의 B가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메꾸면 또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1대2대 루트 5의 B니까 여기의 길이가 어차피 2여서 여기가 어차피 1이고 아니다. 루트 5에 해당하니까 여기가 루트 5분의 2고 맞아요? 나머지 루트 5분의 4다. 루트 5분의 2 맞냐? 루트 5분의 1 그죠? 예. 나머지 루트 5분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루트 5분의 1이 되거든. 근데 걔가 또 1대2대 루트 5를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1이 되고 여기가 5분의 2가 되는 거지. 쟤들 루트 5를 한 번 더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P1의 좌표가 되게 쉬워지죠. P1의 좌표는 5분의 2, 2에서 5분의 1 뺀 거니까 5분의 9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5분의 12다. 아니 5분의 12가 맞냐? 5분의 11이어야 되지 않냐? 5분의 2, 5분의 11이지 않냐? 근데 뭐 틀렸나 보네. 답도 확인도 안 됐나 보네 내가. P1의 좌표를 X, Y라고 할 때. 오, 직각 아닌가 봐요. 그냥 잘못 풀었나 봐요. 그지? 예. 실제 직각이고 합동이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5분의 2, 5분의 9 되는 게 맞지 않아? 자, 직각이라고 쳤을 때 지금 잘못된 거 있어요, 혹시? 없죠? 아? 루트 5분의 2 잘못됐어요? 여기가 2잖아요. 루트 5에 해당하는 B거든요? 루트 5분의 2네. 그러네. 여기가 루트 5분의 2네요. 그럼 여기가 5분의 2고, 여기가 5분의 4네. 그럼 다시 써볼게요. 그럼 P1은 5분의 4, 5분의 8. 5분의 10 맞네요. 예, 그러네. 예. 직각 맞거든요? 직각 맞고. 계산을 틀렸네. 이제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합동의 근거를. 5분의 2, 5분의 4. 그러면 5분의 4하고 5분의 8. 5분의 10이 맞죠? 네. 죄송해요. 제가 좀 맞은 틀린지 확인 좀 하고 풀고 해야 되는데 저도 존나 바빠가지고 요즘. 네. 찾을게요. 알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네. 자, 이제 합동의 근거를 같이 찾아봅시다. ASA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게 길이가 같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갖고 여기 갖고 막 이따위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ASA를 쓸 수가 있나? 쓸 수가 없어요.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 같다. 뭐 이건 확실하죠. 이도 같은 거니까. 이건 같은데 다른 거는요? 각 표시가 여기가 서로 여각인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가 직각인 게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거다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원래 그 파스칼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를 엇갈려서 붙여서 저 그림 만들었다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직각임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얘는 그런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지금 얘들이 합동이다. 이 사실을 보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시간 가니까 4.3 나머지 문제 풀어놓고 제가 쉬는 시간 갖고 그 뒤에 이어서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두 점 AB에 대해서 PA와 PB는 M대N이 되는 직선 AB의 점 P는 2개가 있다. 이 점을 P1, P2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지금 앞에서 유사한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였지? 얘랑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얘랑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냥 직선 그어놓고 이게 이 직선을 긋는 이유는 X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점은 반드시 직선을 만들잖아요. 그냥 그 직선을 반듯하게 눕힌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M대N이 되는데 M이 M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를 P1이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M대N이 되는 게 또 있는데 이 정도 잡으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M대N이고 여기가 M대N이어도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PA 대 PB가 M대N이라고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럼 이랬을 때 여기의 길이를 제가 MK 여기를 NK라고 잡으면 여기의 길이를 ML 여기의 길이를 NL 이렇게 잡아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냥 M 대 N이다만 이용해서 쓴 거니까. 그리고 뭘 할 수 있냐면 M 더하기 NK 얘가 뭐냐면 AB의 길이거든요. 이 AB의 길이는 M-NL 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AB의 길이를 표현한 거예요.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P1, P2를 얘가 알겠는데 자 이제 이식 써볼게요. P1, P2는 NK 더하기 NL이에요. 이게 루트 3AB다. 루트 3AB 쓰기 전에 이걸 바로 이용할게요. 이걸 바로 이용해서 L을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NK는 그대로 쓰고 N 곱하기 M-N분의 M 플러스 NK라고 쓰면 되죠. 똑같은 식입니다. 그냥 똑같은 식이고 얘가 루트 3AB다라고 하면 루트 3 곱하기 M 플러스 NK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시죠? 여기서 K 약분할게요. 그래도 되죠? 그러면 N 곱하기 M-N 더하기 N 곱하기 M 플러스 N은 루트 3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됩니다. 양변에 m-n을 곱한 거예요. 정리하면 루트 3 m제곱 mn 마이너스 2mn 마이너스 루트 3 n제곱은 0이 돼요. 구하라는 게 n분의 m의 제곱이어서 양변을 n제곱으로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3 곱하기 n분의 m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분의 m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이렇게요.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n분의 m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거나 루트 3이 나오는데 어차피 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구하는 b다. 얘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다? 3이다. 됐죠? 그냥 비례상수 사용해서 쓰시면 돼요. 예. 그냥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문제였고요. 넘어가도 되겠나요? 넘어가도록 하죠. 44번. 이건 이제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선대칭에 관련된 문제인데 선대칭 문제를 애들이 개 풀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선대칭 문제를 왜 풀기 싫어하냐면 대부분 교육과정 내에 설명이 이래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걸 이 건너편을 이렇게 대칭동시키면 A'라는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교육과정 내의 설명은 이거예요. 이건 실제 숫자입니다. 이걸 일단 x, y라고 잡고 얘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의 기울기랑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중점을 구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1차 연립방식 나와요.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 풀기가. 풀기가 불편해서 하기 싫어한다고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대칭은 대칭이동 전의 점과 대칭이동 후의 점이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가 대칭축하고 서로 수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칭이동 전의 점과 후의 점의 중점이 대칭축 위에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얘들이 그냥 문제를 푸는 걸 싫어해요. 연방을 자꾸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방을 안 풀고 좀 간략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얘를 0,0으로 잡아요. 얘는 2,0이죠. 얘는 2,2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얘가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여기 길이 같고 여기 수직이다가 보통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합시다. 비슷하긴 한데 제가 만든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지금 AM의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EB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려버려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버려요. 그럼 두 개의 직각삼각형 합동일 거예요. 여기는 K라고 하면 여기는 2K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K, 2K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2-K, 2K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점과의 기울기를 재면 즉 2-K분의 2K를 계산하면 당연히 2분의 1이어야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죠? 그럼 K는 얼마 나오냐면 5분의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으로 저는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게 5분의 2인데 여기가 또 K고 여기가 또 2K잖아요. 그러니까 점 2의 제품 되게 쉬워요. 왜냐면 여기 2에서 5분의 2를 두 번을 빼요. 그럼 5분의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4K 뭐예요? 5분의 1을 4번을 더해요. 그럼 5분의 8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지 않고 2의 좌표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C2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그냥 구하시면 되죠 뭐. 그죠? 네.
5분의 4하고 5분의 2니까 1대2다. 야, 여기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또 빼서 제곱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2에서 5분의 6 빼면 얼마야? 5분의 4지. 2에서 5분의 8 빼면 5분의 2잖아. 그러면 이 둘 사이 기울기는 5분의 4분의 5분의 2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또 2대 1이거든. 여기가 또 2대 1이라고. 그러면 얘와 얘의 x좌표의 차가 얼마예요? 5분의 4예요. 그게 2에 해당하는 거니까 5분의 2에다가 루트 5만 곱하면 답이죠. 그러니까 답이에요. 기울기 잘 쓰시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점 사이 거리 쓰면 자꾸 숫자 복잡해지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삼각비 이용해서 대부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인지만 보면 돼요. 편리하죠? 선대칭 이동도 편리하고 두 점 사이 거리도 편리하죠? 이것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잘 쓰셔도 문제 푸는 시간이 엄청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되게 쓸 일이 많은 연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수학 고득점자들이 이거 왜 질문 안 했는데? 여튼 수학 고득점자들이 막 엄청 특별한 것 때문에 고득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세한 팁들이 아주 많아요. 애들은 시간을 압축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아주 많다고. 그러니까 복잡한 걸 생각할 시간이 좀 많이 벌리는 거죠. 실제 시험 시간에. 질문한 문제가 아니었네. 근데 아무튼 유익했죠. 예. 45번 보겠습니다. 아, 얘는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그죠? 똑같은 문제 또 나왔잖아. 아니에요? 맞죠? 이거요. 이거 언제 최대라고요? A랑 P랑 B가 한 직선이 있을 때. 왜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방금 했잖아요. 방금. 그죠? 예. 한 직선이 있을 때니까 얘는 그냥 이제 최대가 되는 과정은 보이진 않고 그냥 한 직선 위에 있다. 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AB의 길이는 6이고 PB의 길이는 8이다. 얘들이 X축 위의 점이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직선이 있으려면 P도 어디 있어야 돼요? X축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럼 P는 뭐냐면 2,0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 P가 있다고 쳐. 2,0이에요. 그리고 PB의 길이는 8이라고 했으니까 B는 여기 있고 10,0이겠죠. X좌표는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누구만 고민하면 되냐면 A만 고민하면 돼요. A는 힌트가 A, B의 길이는 6이다 밖에 없잖아요. 그럼 6이려면 A는 4,0이어도 A, B의 길이는 6이 되고 A는 16,0이어도 6이 됩니다. 어차피 A, B, P가 다 X축의 위에 있다는 건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예요. 자, 문제에서 묻는 건 AQ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인데요.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중선형이 쓴 겁니다. M은 뭐예요, 선생님? M은 A, B의 중점이에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4 QM 직선의 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A, B, A, B
직선을 그냥 그림을 그릴 걸 그랬나? A가 4,0일 때가 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직선이 이렇게 가거든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고 2,0 지나니까 맞아요? 예. 이 직선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Q가 있다고 했어요. Q가 이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Q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거의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직선 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최소값이 나오지. 직선에서 멀어지면 최소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인 상태가 아니고 얘가 사실 최소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A를 그냥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와 얘의 중점 M은 어디 있겠냐면 7,0이겠죠. 이해하시죠? 그럼 AM의 제곱은 사실상 뭐냐면 그냥 9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QM의 제곱은 어떻게,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뭐 어떻게 구해요? 그냥 거리 재면 되죠. Q가 여기 있을 때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그냥 얘 일반형인 2x-y-4는 0하고 누구 7,0까지 거리를 재면 됩니다. 거리 얼마예요? 루트 5분의 10? 그럼 2루트 5네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재는 거 잊어먹지 않았죠? 어떻게 재요? 직선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이 합의 양의 제곱근을 분모하고 직선의 거리를 재고자 하는 점을 대입한 값의 절대값을 분자로 하면 거리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2루트 5의 제곱이 될 거니까 실제로 최소값은 얼마냐면 2 곱하기 29 그러면 58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2km의 속도로 정북쪽으로 가고 있는 여객선. 얘는 상황을 좀 잘 파악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는데 그냥 활용 문제들이 좀 불편감을 주긴 하죠. 제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추가를 해드릴게요. 봐봐요. 정북쪽이나 정동쪽은 XY축 그으라는 얘기죠. 누가 봐도. 그죠? 자, 배는 지금 어디 있었냐면 정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고 하죠. 나도 어딘지 몰라. 알았지? 여기 있었어. 그런데 진행 방향의 정면에서 정동쪽으로 가고 있는 화물선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간 화물선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정동쪽으로 가는 화물선을 발견하였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여객선은 시속 12km의 속도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15분 간격으로 얼마씩 움직이게 되죠? 3km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처음 위치를 0,-a라고 할게요. -a라고 잡는 이유는 얘가 음의 좌표 임을 안 헷갈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15분 지나면 0,-a 더하기 3이 될 거고 또 15분이 지나면 0,-a 더하기 6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란 말이지.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제시가 안 돼 있냐면 화물선의 속도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물선의 속도를 4V라고 할게요. 왜 4V라고 하냐면 이 새끼가 자꾸 15분 간격으로 물어보니까 V라고 하면 4분의 1 V를 써야 되잖아. 귀찮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4V라고 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똑같이 15분이 지났을 때 화물선은 처음엔 여기 있었지만 어디 있겠냐면 이런 데 있을 거예요. V,0이 되겠죠. 또 15분이 지나면 이런 데 있을 거예요. 2V,0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두 배의 거리가 문제의 힌트니까 처음 15분이 지났을 때 이 거리 그 다음 15분이 지났을 때 이 거리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 얘기예요. 일종의 연립방정식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5분이 지났을 때 이 거리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은 V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은 얼마다? 100이다. 이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식은 4v의 제곱 더하기 a-6의 제곱이 얼마다? 169다. 이게 나오는 거죠. 저 위에 거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4를 곱해가지고 쓸게요. 둘이 빼서 v제곱을 없애버리죠. 그러면 3a제곱이고요. 24 마이너스 12a 36 없어지죠. 그러면 231만 남는 것 같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7이죠. 그럼 7하고 11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죠. 네. 여기 이렇게요. 마이너스 7은 아닐 거니까 a는 11입니다. a가 11이면 v는 6이네요. 됐죠? 여객선의 정동쪽에 화물선이 있을 때 a가 11인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0,-11이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여객선의 정동쪽에 화물선이 있을 때는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거든. 여기까지 오면 12분의 11시간 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12분의 11에다가 화물선의 속도인 4v 24를 곱하면 돼요. 그럼 22km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얘 봐봐요. 실수 K에 대해서 이 참수를 보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대칭축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에 접하면서 슬라이딩하는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근데 Y는 2든 서단 2점 A, B에서 마이너스 1이구나. Y는 마이너스 1을 움직여요. Y는 2라고는 2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런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보통 너무 이등변 삼각형만 집중하는데 K의 최대값에 집중하셔야지. 무슨 말이냐면 이 참수를 최대한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야? 오른쪽으로 던지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 이등변 삼각형이 깨지지 않는 정도까지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y는 1이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실제로 포물선은 2차원 계속 2니까 좀 상당히 좁고요. 여기 접하는 이런 형태일 텐데 얘를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당기고 싶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최대값 구하는 건 최대한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A, O, B,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인데 여기가 지금 O예요. 그럼 A, O, B가 2등변, 물론 A, O, B 뭐 이런 식으로 와도 2등변 나오지. 하지만 이런 건 K가 최대가 아니잖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른쪽으로 최대한 던지면 어떤 상황일 것 같냐면 이런 상황일 것 같잖아.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의 길이가 같으면 OAB가 2등변을 유지하죠. 왜냐면 AB의 길이는 어차피 변하지 않기 때문에 AB를 늘릴 수는 없어요. 더 오른쪽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때가 K의 최대인 상황이 이랬다. 납득되시죠? 납득되시죠? 그 다음에 얘 대칭축은 어차피 얼마였으니까요? X는 K였죠?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배운 거 있죠? 여기가 꼭지점이죠? 근데 여기가 y는 1이고 여기 y 2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y좌표 차가 얼마예요? 2예요. y좌표 차가 2 커지려면 얘 2차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x좌표 얼마 변했어야 돼요? 1 변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의 좌표는 k-1,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등변이니까 여기의 길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k-1의 제곱 더하기 1은 4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럼 k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당긴 거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다? 3이다. 그러니까 k가 최대가 된다는 건 이차 함수를 최대한 우측으로 평행이동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a, o, b가 2등변 삼각형이면 만족하는 상황을 찾으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등변이 모든 상황을 다 구한 다음에 k를 다 구해서 이때가 제일 크군, 이런 건 좀 좋은 생각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